시청자 여러분, 요즘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 문제로 사적 채용이다 아니다로 정치권에서 떠들썩한 얘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선 시중에 떠들썩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역지사지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으로 입장을 서로 바꾸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공자 얘기만 나오면 웬 고리타분한 얘기가 나오냐고 선입감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역시 고전은 고전입니다. 옛날 과거 급제를 하려면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인 사서상경을 꼭 읽어야 하는데 그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인 사서상경 중 논어의 12편인 안년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역지사지 얘기가 나오다가 웬 공자탈이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논어에서 나오는 이 문구만큼은 요즘 같은 세태에는 아주 적합한 문구이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520년경 중국의 위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31살 아래로 공자가 제일 아끼는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공자님, 제가 평생을 사는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다녀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소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다. 시청자 여러분, 이 공자님 대답 중에서 첫 마디가 그것은 소이다 라고 있습니다. 소. 한자로 서라는 뜻은 용서할 서자로 사전에서는 용서한다, 헤아려 동정한다, 또는 깨닫는다, 또는 밝게 산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지만 서라는 뜻은 그 다음 말씀 중에서 나오는 네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뜻을 용서할 서자로 한 글자로 표시한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아전인수와는 대립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갈등이나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 처지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기적적으로 협의점을 찾게 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감정적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만은 면할 수가 있겠죠. 요즘 TV를 보다 보면은 취직하기가 별따기보다도 어려운 세상인지라 공직의 공개 채용심에 의한 채용을 않고 사사롭게 인재를 쓰고 있다면서 사적 채용이니 불공정 인사니 하면서 권력의 사유화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의하지 않고 채용된 공무원이라면 사적 채용이 불공정 인사니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꼭 시험에 의하지 않고 써야 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채용제도 중 공무원의 종류표를 보면은 공무원의 종류에는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것에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일반직과 특정직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정무직과 별정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앞에 일반직이나 특정직 시험 채용한다는 점과 뒤에 정무직과 별정직은 시험 아닌 임용을 한다는 점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은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다 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한번 구분되기도 하고 이 중에서 또 한번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명되고 평생을 공무원을 직업을 삼아서
차앉기 근무하기 때문에 이른바 공채라고 부르는 공개 채용으로 하며 정년이 정해지기 마련이죠. 이런 공직자들을 우리가 요새 흔히 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 일반 또는 기술, 연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과는 달리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예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이니 군인, 군무원, 국정원 등 특수 분야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을 이 사람들을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은 알겠는데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또 뭐냐고 궁금하시겠죠. 그 특수직 공무원이 바로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로 나눌 때 해당되는 정무직과 별정직에 해당되는 공채가 아닌 능력에 따라서 임명되는 공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략 사적 채용이라고 말씀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윤곽을 대략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특수경력직에서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고 했죠. 우선 이중 정무직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예를 들겠는데요. 선거, 국회에 임명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또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과 관계부서장, 정부의 지금 현재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안보실장, 경호실장과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는 정무직의 별정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공채가 아닌 임명제도이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비서관, 비서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국회수석 전문위원 등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고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제는 이들 별정직 공무원을 가지고 사적 채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에 의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채용에 있어서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공무원을 크게 둘러나는 것 중에 하나로서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2022년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 연설에서도 이 말이 나왔는데요. 요즘 사적 채용이니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서관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채용과 공적 채용의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역대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가 대부분 별정직이었다는 사실이죠.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재임 기간 동안에 8명의 비서 등 보좌관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지금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은 공채로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채용 시험이 없고 정년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그 직장을 나갈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척은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별정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채용되는가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대부분이 추천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정직이라 해도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검증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서 추천이 되더라도 검증을 통해서 채용되는데요. 검증 과정에서 채용되는 인원보다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검증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추천된 채용 대상자의 정치적 신념과 일에 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당과 야당이 서로가 서로를 내로남불이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도 추천된 대상자의 별정직 공무원의 선택 요건인 정치 철학과 선거 과정에서의 능력을 보고 채용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정치권이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두고 서로 문제 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공정과 상식을 시비거리로서 서로의 프레임을 씌워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이겠죠. 시청자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한동안 인구에 해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부든 정부가 들었으면 정부 활동을 수행하려면은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조건이겠죠. 특히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일반 기업체 인사 관리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는 정부 인사 관리나 기업체의 인사 관리나 대동소이는 하겠죠. 그러나 정부의 행정은 기업과 다른 점은 행정의 공공성으로 봉사성과 형평성이 추구되고 법령에 의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인사관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인사행정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관료제도의 발달 과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 관료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려면은 시대별 공무원 채용제도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설명하자면 너무가 기니까요. 간단히 설명하면요. 우선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그들의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면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부터이겠죠. 그것을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는 민주주의 시대이죠. 인명에 의한 유럽의 이른바 군주국가 시대에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상상해 볼 수는 없겠지만은 현대 민주국가 시대에 들어오면서 종래의 국왕에게 봉사함으로써 특권적 지위가 보장되었던 이른바 절대 관료조 대신에 그때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하게 된 정당이 그 정당에 충실한 관리를 임명하는 제도가 자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의 역관주의라고 부르는 제도가 그 표본입니다. 선거에 이김으로써 그 정당의 충성도나 공헌도를 공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1829년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 취임 후 서부 사람들에게도 공직을 개방하는 인사행정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관주의라면 도대체 왜 역관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시죠? 그 역관이란 말이 나온 것이 미국의 인사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역관의 역은요, 한자로 쓰면 사냥할 엽자로서 찬양한다, 무엇을 잡는다는 뜻으로 영어의 스포이스 시스템이라는 말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스포이스라는 말은 보통 전쟁에 이기면 얻는 전리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순화된 뜻으로는 성과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포이스 시스템을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역관제도라고 번역을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스포일 시스템을 역관제도라고 해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역관제도라는 말이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대통령이 관직 임명권을 갖는 제도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역관주의는 그 정당의 충성도나 공헌도를 관직에 임명되기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이죠. 이 점에서 말하자면 왕이 개인적인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명하는 정실주의 제도와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하겠죠. 요즘 사적 채용이니 불공정 인사 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앞에서 말한 역관주의냐 정실주의냐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최초 민주주의 발전에 따르는 공무원 임용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역관주의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영국의 경우처럼 정실주의가 혼동되기 쉬우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매년 각종 선거를 치러야 하니 선거 때마다 선거에 이기는 정당의 당원들이 그 정당의 지지자들이 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르죠. 물론 공채를 제외한 별정직 경우에 말입니다. 왕이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공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미국의 경우 1829년 미국의 잭슨 대통령 취임 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의 정실제도와는 달리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교대해서 관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의 관료제의 민주화의 기초를 둔 미국의 역관제도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역관제라는 것도 1829년 미국의 잭슨 대통령의 시절 모양으로 행정이 단순화하던 입법국가 시대에는 쓸만했지만은요,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자 1881년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 이후 1883년 펜들턴 법이라는 것을 만든 후 이른바 공무원 채용은 공채제도로 바뀐 실적주의로 바뀐 것이죠. 어쨌든 역관주의나 실적주의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은 역관주의의 폐단을 보면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려는 공무원의 충성도에만 너무 치중하는 임명을 하는 경우에는 능률성이 저하될 경우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의 비능률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권이 바뀔 적마다 대규모적인 인력 교체가 일시에 이루어질 경우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적주의라는 것은 공채를 통해서 시험 성적이나 근무 실적으로 임명하거나 승진시키자는 것으로 종전의 역관제도가 급격한 경제 결정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서 역관제도로는 이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역관제를 개선해야겠다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역관주의가 발생되면서 이와 같은 개혁운동이 오늘날 행정학을 성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실적주의 공무원제는 공개 경쟁 시험에 의한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해서 최상의 인사제도로일 것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런데요, 실적주의만이 공무원 제도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역관주의가 변화에 따라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의 빈능률성을 일으키고 정권이 바뀔 적마다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적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주의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중요시하고 채용에 있어서 시험을 통해서 공개 채용되었다는 자만심에서 같은 업무를 마지못해서 일하거나 자발적이지 않는 비활동적 성격, 즉 소극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과 역관주의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비웃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행정만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데 자만심을 갖고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부드럽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경직성을 초래해서 인사권을 지나치게 독점하려 함을 해서 인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품이나 인성은 볼 거 없고 학과 성적에만 치중, 절차나 법규에만 따지다가 행정의 형식화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실적주의를 인사행정으로 기초로 하지만은
여건주의를 가미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정책 결정자 같은 이런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통령과 정치적 이념과 철학이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학의 정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든가 정책의 큰 변동과 새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철학에 찬동하는 고급 공무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주의에 의한 임명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것이죠. 요사이 대통령실에서도 여건주의가 나왔던 모양이지만은 여건주의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공채로 임명된 공직자들이라고 자만에 빠져서 마지못해서 월급이나 타먹으려고 일하거나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권위주의적이거나 채용에 있어서 인품이나 인성은 보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법이 어째서 무엇이 안 되느냐 하고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경직성, 형식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건주의라고 무조건 경험시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험 공개 채용으로 기획인등과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을 과학적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함으로써 학력보다도 학벌이 먼저고 본인의 능력만을 보는 능력본위의 실적주의 제도는 좋기는 한 제도이죠. 그러나 오히려 시험에 통과되었다고 신분 보장이 된다는 것만을 맹신한 나머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시험으로만 공직을 선발을 하다 보면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한 시험 성적만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나라에서 빼앗기는 수가 많은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행정학에서도 보았듯이 여건주의나 실적주의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서 현대 행정에서는 실적주의가 대세이기는 하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4년 내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바뀌면 정책의 큰 변동과 정책의 강력한 실현을 위해서 이를 추진할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하므로 여건주의에 의한 임명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건주의의 전속은 선진국가에서도 불가결한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대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정무직과 별정직은 여건제 임명제도로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